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상은 동계 백패킹 식사입니다. 겨울철에 식사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예전에 비화식과 화식을 가리지 않던 그런 화려했던 백패커들의 식사, 자, 그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져가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불 없는 백패킹, 비화식 취사가 트렌드를 이루면서 어느 순간부터 화식 취사가 서서히 백패커들 사이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추운 동계에는 불을 이용한 취사, 즉 화식 취사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초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울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스토브를 이용해서 내 몸을 녹여야 하지만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백패커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죠. 저는 화식이든 그리고 비화식이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백패킹 식사 방법은 비화식입니다. 비화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불의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산에서 발생하는 산불 화재는 백패커들의 영향을 받은 산불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산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거기에 대한 화살은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바로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백패커들에게 그 화살이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 부담에서 우리 백패커들이 조금 해방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비화식 장비를 이용해서 취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에 대한 위험은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화식 장비도 화기야. 화기는 쓰면 안 돼. 비화식도 화기라고요? 자, 화기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화기. 불화자에 그릇 기자를 써서 불을 담는 그릇을 화기라 합니다. 자, 그럼 불을 쓰는 물건이라는 것인데, 발열체를 이용한 이 장비는 열을 이용한 것이지 불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화식 발열체 장비는 화기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취사 도구에 가깝죠. 자, 그러니 야영 금지나 취사 금지가 있는 곳에선 야영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비화식 장비들로 취사를 해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취사 금지 구역에서 이 발열체 장비를 이용한 취사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비화식의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안일비에 불화자에 법식을 써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제 이름에도 한문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닐 때도 있고 불법일 때도 있는데, 일단 비화식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지자체에서 취사 금지 구역으로 정해놓은 곳에선 취사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 발열체를 이용한 취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계에는 이런 발열체를 이용한 취사 방법이 주를 이룹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그 외로 이 보온병을 이용한 취사, 이게 또 있는데, 이거는 취사가 금지된 구역, 그러니까 발열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요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온병이 엄청 유용하게 사용돼요, 겨울철에는. 백패킹을 예로 든 건 아니고,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할 때 대피소에서 발열체를 이용한 취사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은 이런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는다든지, 김밥을 포장해서 이 라면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취사를 하고 있죠. 보온병에 컵라면, 요거는 한라산 대피소에서는 취식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먹었었고요. 하지만 이 발열체를 가지고 가면은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제지를 합니다. 발열체를 먹지 말라. 저는 그렇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보온병 취사가 겨울에는 엄청 유용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은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죠. 행동식이나 그런 것들, 초코바 같은 거. 자, 이 모든 것들이 비화식입니다. 자, 요거는 화기 사용도 아니고, 또 김밥 같은 거는 취사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장비들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다녔는지, 그 조합 방법,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보시고 저런 방법이 좋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합 방법입니다. 바로쿡과 바로쿡 카페.
네, 이 두 개의 조합입니다. 발열체 도시락과 발열체 텀블러. 자, 이 두 개를 이용한 방법인데, 비화식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제품, 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좀 비화식 치고는 네, 다소 무거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쿡의 무게와 그리고 이 텀블러의 무게 두 개 합치면은 한 700g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발열체, 이 발열체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무게도 좀 꽤나 나가요. 하나에 한 50g에서 80g. 자, 마찬가지로 네, 바로쿡 카페에서도 발열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소 좀 가볍긴 한데 네, 요것도 또 한 3개 정도 그렇게 챙겨가는 것도 네, 나쁘진 않아요. 많이 챙길수록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발열체까지 다 더하면 장비 무게만 한 1kg 정도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의 장점은 정말 안정적인 취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자,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 바로쿡 이렇게 열어보면 자, 외용기와 이렇게 내용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되는데 자, 내용기에 이렇게 라면이나 번데기탕이나 이런 오뎅탕 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네, 먹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전부 다 국물류네요. 동계에는 국물류가 좋습니다. 네, 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바로쿡은 850 기준으로 23,000원 정도 하고요. 바로쿡 카페는 한 21,000원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합쳐도 44,000원 정도 그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싼 편이죠. 동계에는 다소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러니까 좀 짠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볶음밥이나 뭐 덮밥 같은 거 여기에 그냥 바로 담아서 와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로쿡 850에 알맞는 음식 두 개와 그리고 이 바로쿡 카페에 먹을 이런 콘스프나 이렇게 뭐 차 종류나 아니면은 커피 스틱 이런 거를 뭐 넣어서 먹으면은 따뜻하게 그렇게 뭐 후식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조합이에요. 자, 제가 가격에서 별 하나를 뺐죠. 그 이유가 이 바로 발열체인데요. 한 번 먹을 때마다 이 발열체 하나가 소모가 됩니다. 자, 이 하나당 1,000원씩 하는 이 발열체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뭐 이소가스 하나에 뭐 2,000원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2,000원씩 뭐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부담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두 끼를 먹을 거라면 이 발열체는 한 3개 정도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이 불량 제품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여유분으로 한 개씩만 더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간성은 뭐 뛰어난 것 같진 않고요. 이 바로쿡 자체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투식량과 바로쿡 카페의 조합입니다. 자,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조합과 조금 중복적인 그런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쿡의 부피성을 줄여주는 그런 식량이 바로 이 전투식량입니다. 자, 이 전투식량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다른 부수적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안에 바렐팩도 들어있고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숟가락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한 개로 식사는 끝냅니다. 식사는 그냥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는 이제 저녁에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다가 이 콘스프 하나 넣어서 그렇게 먹으면은 아침에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아침에 부담스럽게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콘스프 같은 거를 그냥 먹으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은 앞선 첫 번째 조합보다는 무게적인 면이나 부피적인 면에서 조금은 해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 식량이 하나당 3,000원에서 한 4,500원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정말 편리하다는 그런 치명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쿡 카페 이거 하나만 구입해서 초기 비용만 투자를 한다면 그냥 전투 식량 요거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보다는 음식의 종류가 좀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전투식량과 보온병의 조합입니다. 자, 이 조합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분명히 보온병의 이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건 물통 대신 가져가는 그런 보온병입니다.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자, 편리성과 가격성에 대해서 제가 만점을 준 이유가 자, 전투식량 하나와 보온병 하나 이것만 들고 가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다는 점과 보온병 이거 초기 구입 자금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식량 3,000원에서 한 4,500원
네, 이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성과 가격성에서 만점을 주었습니다. 보온병으로 뭘 먹냐고요? 네, 앞에 있네요. 자, 이 뭐니 해도 네, 이 컵라면. 네, 이거 최고죠? 그냥 이거 컵라면 하나면은 베이킹 가서 그냥 이것만 먹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쌀떡국,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부어서 그냥 먹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 남은 물은 자, 이 윌도 식기 세트에서 요거 하나 가져가서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마시면은 저녁에 진짜 추위 타는 거 없습니다. 진짜 좀 근데 오버가 좀 심했네요. 네. 추위는 타긴 타는데 정말 좋긴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녁에 무조건 보온병으로 저녁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 보온병을 이렇게 개봉하는 순간 보온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녁에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휴식을 하고 아침에 전투식량을 먹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내 보온력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보온병만으로 취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당연히 보온병 자체가 무거우니까 무게적인 면에서는 조금 나가겠죠. 하지만 발열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취사 금지 구역에서는 이 보온병 취사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쌀떡국이나 이런 컵라면을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보온병은 이렇게 900ml 하나랑 500ml 하나, 이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750ml랑 900ml 이 두 개는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00ml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750ml도 가지고 가시면은 하룻밤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은 보온병 안에다가 그냥 국이랑 밥이랑 말아와서 바로 박지에서 부어서 먹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가격성에서 만점입니다. 두 개만 사면 순수히 내가 먹을 음식만 사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제가 만점을 주었어요. 보온병이 비싼데 왜 만점이냐고요? 이 보온병 그냥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날진 물통 대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공간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온병의 무게는 300g 내외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요. 보온력이 좋은 보온병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온병 하나는 저녁에 개봉을 하되 나머지 하나의 보온병은 절대 마지막 끼니를 먹을 때까지 열지 마세요. 그래야 이 보온력이 높은 보온병으로 마지막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녁엔 라면 하나, 아침엔 쌀떡국. 정말 최고 조합이겠죠. 그리고 자, 남은 물로 이런 커피 한 잔. 정말 간편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포장 음식과 플러스로 해서 발열팩이 되어 있죠. 발열팩인데 제가 지금 발열팩은 다 쓰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발열팩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실리콘으로 된 발열 도시락입니다. 이게 야불쿡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도 무해하고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발열팩도 좋지만 영구적으로 그냥 이거를 들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발열팩과 같은 이런 도시락이 좋은 점이 김밥이나 포장된 음식,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발열시켜서 데워서 먹는 건데요. 솔직히 편의점 김밥이나 그런 것들 먹는 건 가능한데 정말 추울 때는 그냥 못 먹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3계절에는 중국밥이나 김밥 같은 거를 많이 구입해서 다니는데 겨울철에는 그냥 국물류 하나 챙기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음식 그런 것들을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겨울철에는 이런 포장 음식을 단독으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발열시킬 수 있는 이런 도시락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요런 수육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나 순대 아니면 족발 같은 거 그런 거 1인 포장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발열체를 놓고 이렇게 발열체를 놓고 이렇게 올려서 물을 조금 붓고 그냥 닫아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꺼내서 이거를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맛있기 때문에 정말 추울 때는 이 음식이 따뜻하게 그렇게 한 끼 먹으면은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요 통조림, 네, 번데기탕이에요. 번데기탕을 그냥 이렇게 딱 넣고 네, 이렇게 데워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 구성은 정말 가볍긴 가벼워요. 이게 없으면은 네, 발열팩 한 봉지랑 그리고 이 발열체 요거 한 두세 개랑 이렇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방어가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포장지는 그냥 이렇게 뜯어 가지고 자,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닫고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발열팩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좀 부피적인 면에서 해방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그냥 따로따로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부피도 이렇게 좀 줄여주고, 자, 뭐 이렇게 저렴한 거 드시면은 비용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포장 음식도 비싼 거 뭐 2만원, 3만원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저렴한 거 그냥 먹으면은 네, 한 끼 맛있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렴하게. 자, 포장 음식이 부피가 좀 꽤나 크지만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배를 해서 잘만 패킹해서 오면은 그렇게 뭐 무게적인 측면이나 뭐 공간성이나 부담될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그냥 굽는 겁니다. 네. 자, 무게성이나 편리성이나 그리고 가격성이나 공간성 모든 것이 만점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가져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허기진다는 점. 네, 그거는 허기진다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허기질 수가 있는데, 자, 무식 백패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무식하게 하는 백패킹이 아니고요. 음식이 없는 백패킹입니다. 이런 것도 다 네, 치워버리고요. 솔직히 백패커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 바로 굽는 방법입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지 체온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그냥 네, 이 보온병 500ml짜리 하나에다가 체온 유지용으로 커피 하나 담아 가시면 되겠죠. 백패킹 나가는데 음식이 없이 나간다고? 말도 안 돼. 퇴근박을 나갈 때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박지에 도착하거나 출발하시게 되죠. 그렇게 나가면은 공식적인 백패킹 시간은 취침 시간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음식을 챙겨갈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도 저는 저녁 9시만 되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한 7시까지 그냥 쭉 잠을 자는데, 그런 백패킹도 마찬가지로 그냥 굶고 그냥 자면 됩니다. 당연히 무게 부담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편하겠죠. 돈 들이도 없고 공간도 차지 안 하고 백패커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방법은 퇴근박에 국한되고 퇴근박의 코스가 비교적으로 짧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혈당이나 본인이 뭐 식사를 안 하고 올라서 건강상이나 체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네, 샤코슈나 네, 그런 보조 가방에다가 행동식 같은 거, 네, 뭐 초코바나 네, 그런 고열량 음식 등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 네,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굶고 내려와서 지역의 상권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항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근발 가서 잠만 자고 내려와서 자, 박지 근처의 식당을 이용한다.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행 분위기도 좀 내고 또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서 저 백패킹 하고 왔다 말을 하면은 또 우리 사장님들 또 어디 박지가 또 좋고 또 여기에서 많이 한다,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정보들이 자, 우후죽순처럼 확 나옵니다. 네. 진짜 그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아침에 가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보시는데 저 여기 뒤에 가서 백패킹 하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백패킹 뭐 여기 뒤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엄청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 정보들을 그냥 주워들으면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발품 팔아놓은 식당이 한 몇 군데 되는데, 제가 아직도 백패킹 갔다가 아침에 가면은 반갑게 인사를 또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가는 거죠. 백패킹이라는 것이 정해진 거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역의 박지를 이용하고 저는 그 이용료를 이 식당에 지불한다 생각하면 저도 기분 좋고 사장님은 장사를 해서 기분이 좋고,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백초와 함께 동계 백패킹 비화식 식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 방법들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자, 전투식량과 이 보온병 이 조합,
저는 이 조합이 가장 좋았어요. 자, 이렇게 챙겨서 반드시 동계에는 따뜻한 국물류나 차 종류를 챙기시는 것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 가나 이 물은 절대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은 BPL이고 동계고 그리고 하계고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챙겨 가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백조TV 백조였습니다.